네, 따뜻한 맞손, 함께 가는 큰 걸음, 2023 맞손 토크를 찾아주신 경기도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아나운서 맹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손 토크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한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행사인데요. 왜 우리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경기 도민들과 맞손 토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 우리 도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맞는 그런 시간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맞선 토크는 바로 빛의 도시 광명시에서 함께합니다. 저는 광명시 홍보대사 아나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주제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를 맞아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그래도 가장 으뜸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으뜸서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자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맞선 토크에서는 광명시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 꿈이 경기도 정책과 함께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경기도민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오늘 행사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오늘 함께 나눌 탄소 중립, 기후 위기와 관련한 주제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후에 진행하는 맞선 토크에서 우리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직접 댓글을 읽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오늘 2023 맞선 토크 광명시 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무대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좀 익숙한 악기들인가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리허설들을 했는데 분명 악기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떤 소리가 날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의아한 그런 악기들인데요. 이름조차 특별합니다. ESG 환경 퍼포먼스 그룹의 유상통 프로젝트 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제에 걸맞는 기후 위기 극복, 탄소 중립과 걸맞는 그런 환경의 퍼포먼스를 준비해줬다고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가사 내용 안에서도 환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입니다. Let's get it! 야요 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쾌 상쾌 통쾌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유상통 프로젝트입니다. Let's get it! 야호 예! 예후 와야 오늘 맞선 토크 따뜻한 맞손 함께 가는 큰 걸음에 축하 공연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와요 야야 지금부터 공연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에 관련된 퀴즈쇼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분리수거 또는 분리배출 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분리수거 또는 분리배출 잘하고 계신가요? 네. 잘하고 계신가요? 오케이. 제가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잘 보세요. 뭘까요? 칫솔이죠? 칫솔을 다 쓰고 버릴 때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어디요? 정말로? 일반 쓰레기! 정답 나오세요! 와우 나오세요. 오케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신채은입니다. 신채은 네. 선생님. 오케이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26살입니다. 예, 26살 김채은 선생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선물을 이 자리, 광명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우리 선생님 인생이 뻥 뚫어질 겁니다.
선물은 바로 인생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은 바로 뚫어뻥. 선생님 인생을 뻥 뚫으십시오. 렛츠 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퀴즈. 아야, 피 찰잘잘잘 깨진 유리예요. 깨진 유리를 종이에 잘 감싸서 어디에 버릴까요? 어디요? 일반 쓰레기. 정답 나오세요. 와, 렛츠기릿. 와, 맞습니다, 여러분들. 깨진 유리가 엄청나게 많다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마트에서 특수 규격마대를 사셔서 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종이에 잘 감싸서. 그러나 날 깰 때는 감싸서 일반 쓰레기다 버리는 거 명심하세요. 오케이. 선생님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연숙. 오케이.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50년.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예. 오케이. 47세 김연숙 선생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인생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선물. 오케이. 그 선물은 바로 수세미. 그렇게 들어가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퀴즈를 하려고. 참! 언제까지 할 거야? 내일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내일까지? 요. 문제 몇 개 준비했어? 9개. 9개? 아. 야, 우리 시간 10분밖에 없는데. 7분 남았어. 7분 남았어. 얼른 해야지. 그치. 이 내가 이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고 어렵고 어려운 분리수거를 위해 노래로 갖고 왔지. 노래. 그 노래 분리수거송인지 쓰레기송인지 그거 말하는 거지? 맞아. 오케이. 이거는 우리끼리 할 수 없어.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1, 2, 3, 4. 유상통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아시겠습니까? 유상통.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프로젝트. 상통. 크게. 유상통. 여러분 얼른 끝나야 됩니다. 프로젝트. 안돼.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파주 헤이리에 북한은 이 옆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릎 꿇었습니다. 아셨죠? 잘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크게 외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힘차게 에너지 있게 운동을 해야 된다. 아셨죠?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유상통.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여기도 크게.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유상통. 프로젝트. 오케이. 좋아요. 이제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분리수거송, 어른들도 알려주지 않는 분리배출송 음악 큐! 박수! 1, 2, 3, 4.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내 노래 차례. 나 오늘 아침 일어나서 숙취마땅 화장실에 갔어. 칫솔에 치약 묻혔는데 어머나 세상에 칫솔이 글쎄 바로 우로 탈출 시도 그리번 흘러보니 어제 먹다 남은 술병 술병 과자 박스 가스와이너 끼는 내가 언제 사봤나 누가 사봤나 왜 또 하필 깨져있나 도대체 옷장은 누가 엎었나 스킬로션 다 떨어졌어 빈통은 또 어디다 버렸나 정말 돌아버려 도와줘요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잘 들어보세요. 칫솔 일반 왜냐 바로 칫솔모. 칫솔모 동자비를 한번 크게 맞 절대 안돼. 해봐 안돼. 그래서
이건 1번 어지먹다 남은 술병 유리병 콜라병은 피치 사람이들 듣고 버려. 8번 피를 줄여야지 아하. 색깔은 페트병은 유리치다. 재활용이 어려워요. 발령시 깨지러 쓸어 가마 주지 총이 아무거나 줘봐 뿡뿡 싸서 어디다가 유리병 1번. 꽃차도 비닐 싸서 어디 1번. 아니면 그냥 네가 먹어. 예. 쌈장 1번. 버스장 1번. 한번 더. 유산포 프로젝트. 유산포 프로젝트. 유산포 유산통 프로젝트. 와, 엄청 힘드네. 힘들어. 이게 기후위기가 좀 더 좋아진다면 제가 좀 더 힘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와, 이거 보니까 악기들이 좀 다양한 악기들이 있네. 우와, 이 악기 소개를 한번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빠르게. 네, 빠르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와, 첫 번째. 야, 봐봐. 오, 이 뒤에 우와. 있는 악기부터. 와. 야, 이게 뭘까? 예전에 급식실에서 버리셔가지고 주고 온 바로 국통악기입니다. 국통악기. 우와, 야. 아주 큰 야, 국통악기. 소리 한번 들어보자.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야, 오. 와, 야. 아주 좋은 소리가 납니다. 와, 야. 이거 뭐지, 이거는? 이거 뭐지? 아이 노란색. 이거 시멘트 통으로 만든 악기. 시멘트. 한 번만. 와,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셔. 오. 근데 와우. 와우, 시멘트 통 와, 악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페인트 통. 페인트 통. 으아. 와우. 야, 보자. 야, 이건 그냥 나무가 이상한 나무 들어가. 이거 있네. 내가 주워와서 만든 악기, 나무 악기 소리 들어볼까요? 와우! 야, 신기한 악기들이 많이 준비했구나. 신기한 악기들이 많습니다. 야, 내 악기를 소개할게. 일로 와봐. 바로. 자, 짠. 짜라짠짜짜. 이 악기 이름은 이 악기 이름은 오징어라는 악기. 오징어란 악기. 8개인데 오징어라니. 오늘부터 문어로 할게. 오늘부터 문어. 오케이. 자, 소리 한번 들어보셔. 오. 우리 한번 합주를 한번 해보자고. 바로 이어서. 오케이, 렛츠 기릿. 야! 박수. 4분의 4박자 다 했죠? 4분의 4박자 박수. 원, 투, 하나, 둘, 셋, 넷. 셋, 넷. 둘, 셋, 넷.
톡톡 아주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일어서라. 에이. 이렇게 사케! 이렇게 사케! 이렇게 사케! 이렇게 사케! 오케이. 유상통 유상통 프로젝트.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ESG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공연은 유쾌, 통쾌, 상쾌 하셨나요? 네, 이 환경과 에너지 기후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소통하고 화합을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하의 무대를 멋지게 펼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선 토크의 진정한 주인공이시죠.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경기 도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빛의 도시 광명, 우리 박승원 광명시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성환 광명시 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모경 국회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용석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민 도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희선 도의원님은 뒤쪽에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도희선 조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님들도 깊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현충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덕 시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정미 시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희령 시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그리고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순서는 시장님과 지사님 순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박승원 광명시장님,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민이기 이전에 경기도민이시죠.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광명에 오셨는데 그동안 경기도지사님들께서 광명에 다녀가셨는데 잠깐 일 보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장장 2시간 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격하게 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동연 삼행시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띄워주세요. 예. 김동연 도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연을 날리며 경기도정을 살피는 김동연 도지사님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가 그 식목일이어서 앞에서 나무도 심고 했습니다. 10월 달에 지사님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10월 달에 바로 이곳에서 경기도 정원문화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또 오실 겁니다. 우리 광명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광명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맞선 토크 하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펼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 광명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광명시가 1.5도시 기후이병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계신데 기후이병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후이병들께서 지사님 오시면 총사령관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시에 한 15,000명, 1.5도니까 15,000명 기후의병이 모아지면 그때 기후의병 총사령관으로 모실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부터 저희가 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기후의병에 가입하면 몇 포인트 드리죠? 5,000포인트 드리죠. 그래서 10만 포인트를 다 채우면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드리는 탄소 포인트제. 오늘 기후이병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가입하면 5,000포인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후이병으로 활동해 주실 바라고요. 우리 김동연 저시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맞선 토크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원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연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원 시장님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오늘 조금 하나 서운한 게 5월 달에 왔는데 다음에 10월 달에 올 거라고 그 안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 같이 들려서 여러분 10월 달 안에 또 와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제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의사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는 도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 중에 레드팀이라고 도에서 하는 일들의 중에서 비판거리만 찾아서 비판하는 팀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인데요. 그 팀에서 맨 처음 제안한 게 경기도에 있는 1층의 카페에서 커피를 팔 적에 일회용 컵을 없애자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생각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청에서 많이 카페에서 커피가 팔리는데 일회용 커피잔을 전부 없애고 다회용 커피잔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계 결정을 했는데 4월 1일부터는 바깥에서 식사하고 들어오는 도청 공무원들이 일회용 컵은 들고 들어오지 않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레드팀에서 낸 아이디어 덕분인데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대신에 입구 쪽에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텀블러를 누구나 갖고 가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텀블러는 깨끗하게 세척해서 누구든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서 식사 배달을 하는데 배달하는 게 전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없애는 방법을 3단계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희 방침은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과 또 산하기관에도 저희가 장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이 기후 변화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닥친 일이고 앞으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3대 도전 과제로 저는 재작년 선거에 나오면서부터 디지털 전환과 이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위기를 꼽았습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우리 박성원 시장님 또 우리 양기대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또 도의원님들, 또 오늘 시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기후도지사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광명시와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후 변화의 천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여러 가지 지금 후퇴를 많이 한 그런 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우리 경기도의 생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30%까지 하는 것을 21.6%포인트로 21.6%로 낮췄고 그나마도 없애야 하는 목표의 이행 실적들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전부 이연하는 등 2030년대로 전부 옮겨놨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 지나면은 다음 정부에서는 이 폭탄 돌리기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위기나 이런 것들은 정권의 시기에 상관없이 당과 정파의 이념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 박수원 시장님과 우리 광명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군을 다니면서 맞선 토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입니다. 안양부터 시작해서 연천도 갔었고요.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긴 2번째입니다. 화성시에서 기업인들과 했었고요. 오늘은 이와 같이 환경과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맞선 토크를 하게 돼서 제가 보기에 우리 광명시야말로 정말 수준 높은 경기도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광명시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심부름하겠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광명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아까 커피를 한잔하면서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 두 분 의원님, 이모경 의원님 또 양기대 의원님과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시민들 뜻을 받들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10월 달이 아니라 그 안에 꼭 한번 올 텐데 그때도 이렇게 같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또 초청을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의 문제는 비단 어느 하나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건강한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문제는 비단 어른들만의 일은 아닌데요. 청년, 청소년을 뛰어넘어서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이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특별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기회기자단 어린이 기자분들이 메타버스 상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디지털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짧은 영상이기는 했지만 자연에서 마음껏 뛰노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는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착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몫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와 못지않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계시고 계신데요. 바로 방송인 줄리안 씨를 모셨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 줄리안 씨는 그냥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그냥 보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올해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민 부문에서 우수상을 또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행사에서 강연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빛의 도시 광명을 위해서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방송인 줄리안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줄리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일단 진짜 오늘 제가 기조연설로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10분 정도 줬어요. 혹시 저를 방송 통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제가 좀 말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자, 이 10분이라는 게 저에게 왠지 이 탄소 중립보다 더 힘든 숙제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제가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1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저도 좀 생소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이제 도시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예 내세운다는 건 솔직히 저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솔직히 주로 우리가 뭐 환경 대한 얘기 한다거나 그러면은 주로 약간 뭐 유럽 얘기 들 때 많은데 왠지 앞으로도 광명이라거나 또 경기도에서 아까 뭐 도중에서 가장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도되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해외에서도 좀 배우러 오는 그런 것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 때문에 너무나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탄소 중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IPCC라는 이제 유엔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보고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신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막상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1.5 아까 기후 위병들도 몇 명 계셨는데 보니까 또 1.5 지키자고 여러분 몇 명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1.5라는 단어도 다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1.5가 한 2030년까지 달성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안다면 비정상회담 본 사람 있겠죠? 자, 비정상회담이 몇 년 전일까요? 9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30년보다 더 짧죠. 2030년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처음에 옛날에는 뭐가 좀 동물들 멸종할 거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더 이상 동물들의 문제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던 숫자 중에 되게 놀라웠던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도에 기후위기로 생긴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 액수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 액수가 무려 165빌리언 달러인데요. 자, 한국 원으로 얼마 정도냐면 200조 원 가까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경제로도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 크게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되게 심각한데요. 제가 진짜 놀라웠는데 매년 이 화석연료 태움으로서 생긴 공기오염 있잖아요. 890만 명 죽는다고 해요. 890만 명. 그래서 요새 학자들이 이거를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정말 팬데믹이죠. 코로나는 한 저희랑 3년 동안 함께 했었고 지금 많이 완화됐죠. 코로나 3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더 이상 미래 청년들, 어린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마도 저는 이제 아주 귀여운 조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삼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아마도 바로 이 기후 위기랑 싸우는 거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얻는 목소리를 활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저도 온몸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도 텀블러 들고 왔고 그리고 KTX 타고 왔었거든요. 전 참고로 KTX 너무 좋아해가지고 광명 많이 맞는 인연이 있는데요.
근데 가끔씩 내가 이거 텀블러 들고 다녀봤자 뭐가 변하긴 변하겠어요? 라고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요새 기후 우울증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너무 작아 보여서. 그런데 저는 진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 플로깅 혹시 해본 사람 있을까요? 아마 우리 기후이병들 다 열심히 플로깅 하실 것 같은데요. 플로깅 쓰레기 줍는 거거든요. 한국어로 스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딱 하고 나서 사진 올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작년에 1000명이랑 같이 플로깅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텀블러도 그렇고 제가 쓰다 보니까 점점점 주변 사람들이 텀블러 쓰기 시작하고, 아까 또 우리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앞으로 일회용 컵 같은 거 안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까지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작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투표할 때도 내 투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한 장. 근데 다 모아서 우리가 투표하는 사람이 갑자기 당선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로 기후위기를 함께 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건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실천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환경 위해서 이런 실천하고 있다. 아까 플로깅 하셨죠? 네. 또. 네. 얘기 많이 하면서 사람들의 감수성 좀 높이는 거 하고 계시는 거죠. 와, 여러분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진짜 너무 중요한 게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 이야기가 그래 실천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만 또 우리 시장님하고 도시장님께서 또 많은 정책 같은 거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최소 한 끼인데요. 사람들한테 최소 한 끼 하라고 제가 권장하고 있어요. 연구 결과 나왔는데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든 영국인들이 고기 대신 채식 식사를 했다면 자동차 1600만 대 뺏는 같은 온실가스 효과 감소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것도 있고 또 저는 가끔씩 나는 약간 뭐 학교라거나 이런 데서 다니면 우리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작은 실천 같은 거 하는 거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일러 온도 내려서 옷 하나 더 입는 날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런 작은 발걸음이 탄소 중립까지 향해 갈 수 있는 바로 길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원래 내려고 했던 것보다 좀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보다 신재생 에너지율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강연할 때 7%라고 하는데요. 그 타이러 아신지 모르겠지만 타이러는 6%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6, 7%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하면 하는 민족이라는 건 저는 너무나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여기 광명시에서도 진짜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 아예 걸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도 넘더라도 이 0.001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진짜 이 0.01%라도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너무나 아까 또 음악과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 하는 거 처음 봤었거든요. 처음에 딱 오니까 저도 아직 이제 아침이라서 덜 깼는데 갑자기 확 정신 번쩍 들면서 그래 이런 거지. 진짜로 우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또 아까 했던 그런 공연처럼 기발한 아이디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기도 연설을 끝내고 다 함께 탄소 중립 우리가 할 수 있다 외치고 끝내보는 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탄소 중립 외치면 다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탄소 중립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방송인 줄리안 분께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대중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정말 우리 미래에 필요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소중한 강연들 이어나가기를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맞선 토크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계신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들 직접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주시면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남겨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ESG 퍼포먼스 그룹의 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어떻게 재활용으로 이런 소리가 나왔냐 하고 감탄 섞인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가장 앞장서는 더 경기도민으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후 탄소 중립 화이팅,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할게요. 정말 중요한 0.01이네요 라고 하는 등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어지는 2023 맞선 토크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맞선 토크 이어주실 분들 세 분 무대 중앙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원 광명시장님 나와주시고요. 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김동현 도지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서 기조 강연해 주셨던 줄리안님도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본격적인 2023 맞선 토크 마이크는 우리 김동현 도지사님께 제가 던져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경기도시 군이 31개가 있는데 그중 6번째 맞선 토크라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이고 또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제가 했던 맞선 토크는 편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 아무 얘기나 하시게 되면 저나 또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나 또 우리 줄리안 씨나 같이 대화 나누고 또 답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먼저 한번 그럼 지원자는- 질문을 제가 먼저 그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 맞선 토크 주제는 기후 위기 탄소 중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혹시 주실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먼저 분홍색 자켓을 입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질문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광명 시민인데요. 저희가 그 광명에는 업사이클 아트센터라고 해서 폐자원을 이제 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기후 위기에 관련된 매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올해 연말에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원자재나 인건비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공사비도 약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경기도에서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군하고 하는 맞선 토크에 가면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또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또 요청하시는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들어오면서 업사이클링 아트센터에서 작품을 봤습니다. 버려진 밥그릇이나 밥뚜껑으로 만든 코뿔소도 봤고요. 코뿔소의 뿔이 수조하고 젓갈로 만들었더라고요. 또 막걸리 통으로 만든 배꼽도 봤고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만드는 것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박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았더라면 바로 지원을 얼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클러스터 그 건물 내용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우리 박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부터 진행되는 질문자들의 지목은 우리 박송원 시장님 혹은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줄리안 님께서 직접 해주시면 더 의미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질문자를 하나 지정을 하고 시장님 또 우리 기조연설하신 줄리안 씨가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우리 제일 먼저 손 드신 우리 검은 코트 입으신 숙녀분.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광명시에서는 매월 10일 밤 10시 10분간 소등하는 그런 별 볼 일 있는 텐텐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이제 집에서 매월 그 텐텐텐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캠페인, 작은 캠페인이지만 저희가 한 가정 한 가정 모이면 이게 커다란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도 차원에서 이런 가볍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명시는 많이 앞서가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는 여러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오후 저녁 8시에 10분간 소등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매달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청 안에서 일회용 컵 안 쓰기도 그런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일회용 컵 안 쓰고 다회용 컵 쓰고 또 도에 올 적에는 일회용 컵을 쓰지 않게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오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빌려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고 28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무원만 16,000명이고 28개 공공기관의 직원만 해도 그 숫자가 아주 큽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들은 일종의 메시지자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캠페인에 적극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리고요. 제가 아까 기후도지사가 얘기했다고 한 것처럼 앞으로 작아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캠페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이것은 캠페인입니다 하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건 저희가 먼저 실천에 옮기면서 무언의 메시지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먼저 개척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경기도 함께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10년 전에 경기도에 서 하는 이제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 공모 사업에 광명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텐텐텐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이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1,000만 원 사업으로 시작된 건데요. 진행되어 오다가 광명시가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매월 10일 날 밤 10시에 10분간 아파트의 모든 세대들이 동시에 불을 끄는 일종의 에너지 절감하는 탄소 중립 활동인데요.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네. 지사님이 기후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작은 경기도 공모 사업을 했는데 강명 씨, 저는 그 3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에서 도와 다른 시군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와 함께 경기도도로 매월 10일 밤 10시에 10분간 하는 것을 제가 돌아가서 검토해 봤지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 광명시가 시작한 거 우리가 따라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저작권 들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시장님이 한번 질문자 하나 받아주시죠. 질문자 받아주시고 질문은 뭐 편하게 해주시고요. 예.
질문을 하시는데 저기 질문은 제가 받는 답변은 지사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기획기자단이며 광명시 안현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전부경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보다는 도지사님 개인의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기자단 학생 귀엽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줄리안 씨가 플로킹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제법 오래전 플로킹을 처음 시작을 제가 처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그만두고요. 비영리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었는데 그 사단법인에서 이 플로킹 그 처음 캠페인을 했고 챌린지 게임이죠. 챌린지죠. 그래서 제가 플로킹을 하고 사진을 싣고 세 분에게 지명을 하면 지명받은 세 분은 이제 플로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플로킹은 걷거나 산보거나 트레킹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단법인이 광화문에 있어서 그 광화문 그에서 그 시청 뒤에 있는 청계천 쪽을 플로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줄 수 있을까 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커다란 비닐 그 백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3명을 지명을 했는데 한 분은 뭐 얘기해도 되겠죠? 한 분은 그 이대의 그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신 최재천 교수였고요. 그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생태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었었고요. 또 한 분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그 이름 난 분들을 지명을 해서 제가 올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정용진 회장도 그 동참을 했고 또 다른 두 분도 동참을 하셔서 그것이 쭉 퍼져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또 한 분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실천을 하는 플로킹을 제법 오래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그 플로킹을 지금 최근에는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로 예컨대 저희 집 뒤에는 광교산 걸으면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는 보시는 것처럼 텀블러 내지는 머그잔 쓴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회용 컵 사용이나 하는 것을 그 제한하면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또 정책적으로는 이번에 작년 말에 조직 개편하면서 경기도의 환경국을 기후 환경 에너지 국으로 개편을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국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기후 환경 에너지국에서는 어저께 담당 국장 얘기를 들었더니 사실은 국장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요. 얘기를 들었더니 14개의 대표 사업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는 크게 4가지 그룹으로 해서 기업 알리백, 도민 알리백, 공공 알리백, 산업 알리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4개의 카테고리에서 14개의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첫 번째가 공공 알리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과 우리 공공기관부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알리백은 재생에너지를 써서 그 하는 것이죠. 저희 공공부터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과 산업과 공공과 도민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저는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자,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강의에서 너무 열심히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경기도가 늘 변화의 중심이고 새롭게 정책을 시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은 지역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명 시민이라서 강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강명 시민이고요. 그리고 1.5도시 기후 의병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련 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희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기후에 관련돼서 환경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넷제로 카페라든지 이런 시민들을 위한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 국가에서도 기업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혹시 이런 지자체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아리백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혹시 없다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지정자를 분산시켜서 제 부담을 덜으려고 했더니 전부 저한테 예, 지금 그 주신 말씀처럼 이 환경 보존 문제나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공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나 우리 지방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과 도민과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행태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사업은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분은 그 1.5도시 기후 의병이자 아마 이 강사로서 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에 도정을 맡으면서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행위나 사람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것이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소득을 주기로 했고, 장애인과 또 일부 농촌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농민들께도 줄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의 힘만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지역과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들 사회에서 열심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테 온 자료에는 여러 가지 광명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쭉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지원 요청원도 있고 그런데 그와 같은 예산 요청 온 거 외에도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박 시장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보다 신경 써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도 왔거든요. 여러분, 환경국을 제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바꿨는데요. 그 국장 이름을 길게 못 불러요. 짧게 단축해서 부르는데 제가 뭐라고 부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인데요. 제가 기후국장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환경국장이라고 하고 그전에는 그 환경국일 텐데, 아까 제가 모든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은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줄리안께서도 아주 정말 짧은 시간에 호소리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미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닥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뒤로 미루고 포장은 근사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체를 옮기는 것은 전부 다 2030년경으로 다 옮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40% 감축과 그다음에 신재생 30% 당초 계획을 지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게 많으니까 경기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경기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 한번 바꾸도록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자를 하나 질문하실 분 받아볼까요? 저쪽에 계시면 손은 먼저 드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짧게 두 분이 한 번 하시고 대신 짧게 두 분 걸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직동에 사는 김진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사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지금 봄철 이때쯤 되면 산불이 무진장에 많이 발생되는데 산불 발생되는 요인을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침엽수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이렇게 보면은 산에 보면 뭐 소나무라든가 뭐 잣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지사님은 예방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참고사항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나 일반 상가에서 발생되는 분진, 매연, 소음, 가스 같은 게 그 실내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시설을 통해서 환기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제 청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게 결국은 대기 중으로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대기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결국은 그게 쌓여 있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할 때도 이 문제를 대학에서나 이런 환경 평가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집요하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규제나 이런 것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서 이런 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보완 좀 해주셨으면 대책도 있으신지 없으시면 보완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죠.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지사님이 여기 31개 시군구 중에서 아마 우리 광명을 처음 오셨나요? 근데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이게 빌딩이 들어선 걸 한번 보시고 지사님이 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또 꼭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31개 시군구 중에 지금 태양광 스마트 이 자동화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경기도에서 최고 으뜸가는 그런 농수산물 유통 자동시장을 광명에 한번 좀 유치를 해주시면 시장님한테 사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에서 하여튼 좀 정말 모범의 샘플로 한번 이 스마트 시장을 한번 건립을 하시면 아마 제가 보기 이 도지사님 이 대통령도 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오신 길에 우리 광명에 좀 큰 거 하나 좀 말뚝을 하나 받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에 대해서 산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유독 많이 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크진 않지만 몇 군데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대원이 경기도에 12,000명이나 됩니다. 뭐가 됐든 전국에서 하여튼 경기도가 제일 많고 크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문제는 경기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래서 산불과 관련된 예방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12,000명이 있는 소방대원 중심으로 하는 산불 예방과 또 하나는 저희 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해서
자주 산불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과 또 방법을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엽수 얘기도 하시고 이제 전문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뭐 더 중요한 건 예방이고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대처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도 내 관내에서는 예컨대 그것이 산불이 됐던 교통사고가 됐던 사회 재난이 됐던 거의 실시간으로 소방본부장이 제게 연락을 할 정도로 지금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 환경국을 기후 환경 에너지국으로 바꾸면서 이 고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하는 이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전적인 환경에 있어서 그 다뤘던 세 가지 대기와 수질과 폐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소홀하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대기에 대해서도 저희 관련되는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대기 수질 오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레드팀에서 제가 이 일회용 잔 없애기 했는데 얼마 전에 레드팀에서 제안한 내용 하나가 비슷한 내용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봄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면 이제 펜션에 많이 자제분들하고 가실 텐데 물놀이 하는 데를 많이 찾으실 겁니다. 자제분들이 특히 어린 분들은 우리 레드팀에서 그와 같은 펜션 같은 숙박 시설의 수영장이나 물놀이의 수질 관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또 건의가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과 그다음에 이 폐기물 문제도 같이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그 스마트 농수산물 유통시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보다 훨씬 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 적절한 규모를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우리 박성원 시장님은 뭐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또 아주 좋아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또 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웬만하면 수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시청을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과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제 자료에 의하면 자원 재활용 의식 등을 개선하는 업사이클 복합시설 조원 지원 총사업비 153억인데 특조금 10억 뭐 달라든지 또는 가로수 녹지 띠 만드는 것에 대한 예산을 한 몇억 또는 몇십억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농산물 유통시장 너무 큰 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경태 회장님은 서화 일동 주민자치 회장님이신데 2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소아 이동, 예, 갑자기 시장님하고 짜고 지금 하시는 얘기죠? 2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뭐 제가 회장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질문하실 분 하나 지정해 주시고 질문은 뭐 저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첫산동에서 오셨는데 이정환 회장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 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따라 따뜻한 봄날에 지사님 광명시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경기도 사무관 이상 주제 이 강의를 한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보셨는데 획기적인 이런 사무관급 이상 이런 토론에도 좀 잘하신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광명시도 매번 시장님이야 사무관 그렇게 국가장급들이 회의를 한 것을 토론한 것을 보고 역시 광명시 경기도는 1등가는 지자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 아까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지사님께서
지금 가로수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탄소 흡수원이 되기도 하지만 가로수 사이의 인도는 걷기도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도심에 꽃나무 작은 나무를 심어서 도심성 녹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경관과 꽃이 있다면은 이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모든 미관이 탄소 중립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인데 광명시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좀 예산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면 질문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환 선생님이시죠?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 작년 연말부터 그 도에 있는 우리 직원들, 실국장과 공공기관 장들, 그다음에 과장급들, 사무관들하고 쭉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들과 공공기관 장들은 자정 넘어서까지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같이 만들었고요. 과장들 제안을 받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수한 것을 뽑아서 이렇게 상금을 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봤고, 사무관들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제가 특강을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된 취지는 우리 여기 광명시 공무원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을 좀 깨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아주 우수하고 헌신적입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잘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쌓여온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깨질 못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상력을 그 이상 갖지 못하면 그냥 전래답수형인 그런 행정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부터 좀 트자,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자,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말려 하는 거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깨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누구도 자기 얘기, 자기 보이스 낼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할 수 있고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틀을 깨는 시도를 이렇게 했는데, 또 그걸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가로수 녹지띠 만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밑에 나무 심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바로 저희 도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더불어서 제가 오늘 기사에 제가 난 걸 봤는데요. 도시 숲 공간이 가장 많은 도시가 서초구래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부자 동네일수록 도시 안에 도시 숲이 많다는 거고요. 가난한 도시일수록 도시 내 숲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아니지만 인천의 어느 지자체가 있는 녹지 공간도 폐지해서 다른 형태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사를 크게 난 걸 봤는데요. 그런 측면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숲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약한 지자체 중심으로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좀 도시숲 공간 가꿀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저희 광명 말고라도 더 낙후된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제 편인 줄 알았더니 저한테 아주 저 농담이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금년도 여기 정원 박람회를 유치를 광명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한 17, 8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아마 도에서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산 했을 때 제가 가봤는데요. 우리 시장님처럼 이제 이렇게 앞서 나오고 깨인 시장님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 또 정원 담당하는 과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그것이 열악한 시나 또는 또 시장님들 중에서 이런 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시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기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지금 저 뒤에 여자분이 먼저 손 드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십시오. 예.
철산동에 거주하는 정지현입니다. 먼저 기후도지사님 직접 뵙고 질문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탄소 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수소 복합 충전소에도 직접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차 등 그린 모빌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실천하고 있고 또한 수소차 구매에도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친환 수소 차량 구매 지원, 수소 충전소 구축을 포함하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광명에 오니까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리백 또는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그 4개 부문에 14개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 제가 쭉 한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공공 쪽에는 공공기관 알리백, 공유부지 알리백, 기업 쪽에서는 알리백 특구, 산업단지 알리백, 알리백 펀드 조성,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있고요. 산업 알리백은 알리백 클러스터 조성, 알리백 스테이션. 여기가 지금 질문하신 정지현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이 여기 일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 전지 설치 및 전기차 충전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알리백 플랫폼, 알리백 테크 들어가 있고, 우리 도민 알리백은 아마 우리 광명시와도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알리백, 예컨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 대폭 확대, 그다음에 농촌 알리백,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 알리백, 그래서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등이 있고, 알리백 포인트, 이것은 에너지 사용량 감축이나 승용차 주행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에서 지역 화폐 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시즌2로 수소 에너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리백 스테이션에 이제 이걸 저희는 슈퍼 스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첨단 모빌리티들 충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 구입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일부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수소 관련돼서 지금 평택에서 지난번에 대규모 수소 생산하는 공장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수소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환경에 미치는 것에 따라서 또 분류도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리백이나 우리 탄소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많이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것을 좀 더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줄리안 씨가 지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또 앞에 계셨던 지금 환경 위해서 단체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랑 또 아는 사람이었는데 좀 지인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퀴즈 당선되신 분 아닌가요? 앞에 잡힌가요? 네. 근데 어휘력이 대단하시네요. 지인 찬스 이런 말도 아시네요. 19년 살다 보니까. 네. 네. 줄리아님께 질문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도지사님께 질문을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래경영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청년 단체를 부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좀 생사로 와닿는 문제여서
많은 청년들이 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지구 온도가 1.1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님께서 2030년이면 1.5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또 엄청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정책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저희 단체에서도 좀 더 혜택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국제기구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기를 1.5도씩 상승하는 게 2040년 이내에 된다고 합니다. 따라하면 30년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선거운동할 적에 도왔던 중에 환경운동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선 출마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그 환경과 관련된 그 NGO를 했는데 오늘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괜찮아 지구야라고 하는 그 NGO를 했는데 거기 회원들은 전부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괜찮아 지구야에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순서가 거꾸로 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도씨를 책임질 테니까 어른들이 0.5도씩 책임져 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만났을 적에 이 어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솔직히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이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권유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하고 왔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거꾸로였어요. 그 초등학생 그 학생들이 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이 어린 학생들은 이것을 스스로의 체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그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녀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환경 운동가가 될 정도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 변화 문제는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거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청년 자문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 한 200명 정도의 청년이 매년 거기에 활동을 하는데 그 200명들은 거기에서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책 개발을 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예산 사업들은 저희가 일정 금액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의무적으로 그 청년들의 그 제안한 정책 그 돈을 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금년에 저희가 청년들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청년 기획 패키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을 해외에 대학과 기업들에게 저희가 200명에서 300명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보내는 그 청년들은 학벌이나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고 뽑아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가는 그 청년들은 가서 나름대로의 활동과 공부를 할 텐데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찾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앞에 것은 제가 청년 기회 사다리 사업이라고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한 500명 정도를 뽑아서 청년 갭 이어를 할 겁니다. 내 인생의 청년 찬스예요. 그래서 한 500명에게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 중에서 기후변화나 이 환경과 관련돼서 하는 활동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하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양평에서 그 반려견 1200마리 굶어 죽인 사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것도 역시 레드팀에서 제안을 해서 제가 우리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우리 경기도에 한 200명 가까이 있는데 특별 지시를 해서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동물 학대에 대해 조사를 시켰는데 며칠 전에 광주에서 동물 학대 현장을 찾아서 뉴스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번식을 시켜서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는 돈 주고 파는데 팔리지 않는 강아지들은 도살하거나 또는 아주 그 학대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동물복지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그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세상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동물복지도 그렇고 또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NGO 활동들 이런 것들 경기도에서 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히 경기도는 다른 어떤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정책 제안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명을 자꾸 그럼 우리 노란 자켓 입으신 숙녀분들. 네, 반갑습니다. 환경교육 도시를 선포한 광명시에 방문해 주신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좀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어릴 때는 자연 보호하라 라고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자연을 보호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 어느새 제가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성숙되어지고 있는 숙녀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저희 시군구의 세입 세출을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여전히 사회복지 부분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이렇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월 1회 정도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정책에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또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요 앞에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일도시 그 기후의병하고도 같이 했지만 오면서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꽃을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꽃을 심었는데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해봤습니다. 이 유치원 학생이 오늘 같은 날 맞아서 나무 심기까지는 아직 어린애 꽃을 심으면서 이 학생들은 이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서 앞으로 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괜찮아지구야의 그 어린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서는 건 아닐 걸 거고 그거를 몸속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기성세대가 된다면은 어른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교육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금 초중고의 그 탄소 중립 학교를 한 40개교 지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과 과정에도 여섯 내용이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과정 속에 유치원이나 저학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이상 학년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국가 교육 과정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여서 이제 그 범중앙 정부와도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제가 우리 경기도 교육감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이런 문제를 아마 우리 교육감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와 같은 점을 제가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교과 외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활동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힘만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강사분들이나 청년들 얘기한 것처럼 민간과 또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시민단체 활동이나 그와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해서 많이 지금 그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사회적 경제국도 만들었고 또 이와 같은 활동에 있어서 아마 가장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계제에 우리 민선 8기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치시면 아마 그 어느 지방 정부보다 또 심지어는 중앙 정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 맞선 토크 지금 광명시 편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맞선 함께 가는 큰 걸음 되고 계시나요? 네, 오늘 너무 좀 아쉬운데 우리 오늘 맞선 토크 진행해 주신 세 분들 짧게 간단하게 좀 소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떻게 줄리안 씨부터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줄리안 강은 저보다 어깨가 조금 넓으시고 고기 저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오늘 저도 광명 와서 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도 나눌 수 있던 게 되게 좋아서 솔직히 저도 한 가지 물어볼까 했다가 참 막힌 했거든요. 이제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또 자전거를 위해서 또 많은 이제 정책 같은 거 벌쳐주시면 이런 자리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본인 생각하는 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 좀 이게 아이디어 내는 거. 그런 거 많아지면 좋겠고 진짜로 뭔가 한 도시 한 지역들이 먼저 나서면 다른 도시 다른 지역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MBTI 10년 전에 누구도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MBTI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이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변화라는 게 일정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면 갑자기 확 확산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거는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0% 다 바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0%만 바꾸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어느새 이 100%까지 달성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계속해서 힘내고 또 여기서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보니까 저는 희망 가득 차고 다시 서울 올라갔다가 경기도 저 맨날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도 좀 자전거로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면서 맞선 토크하기 참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광명을 찾아주셔서 우리 광명 시장님께서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중부일보 대표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사회적 경제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고 있는데 광명시도 그렇더라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고 예, 광명시가 잘 따라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사님이 펼치는 정책이 이제 저희 시에서 펼치는 정책이 너무 중점 전환이 너무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광명시는 그동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제도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그 시민 캠페인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사님 설명하신 내용 보면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광명시가 열심히 경기도를 따라서 또 경기도와 함께 탄소 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탄소 중립이 하루빨리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오늘 뭐 저도 사실 아주 짧게 좀 그 클로징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오늘 우리 양기대 의원님하고 저 이모경 의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경제부총리 하면서도 늘 같이 뵀던 분들이고 또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에서 정말 그 노고가 크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데 또 두 분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고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 좀 짧게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가 우리 양기대 의원이시니까 우리 양기대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 이모경 의원님 하시고 제가 한 1분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기대입니다. 예, 저는 뭐 10초만 하겠습니다. 오늘 든든하시죠? 우리 도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참 마음을 열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구의 위기의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토론하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요. 도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짝짝꿍이 되면 시민이 행복해요. 시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럴 것 같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지사님 어떻게 보면 오늘 보시니까 어떻게 믿을만 하죠? 신뢰감이 가죠? 든든하죠? 진실성도 있죠? 예, 경기도 잘 이끄셔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시고 더 큰 정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5,000명의 기후의병이 되시면 그게 5천만 명의 기후의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진지하게 좋은 질문 해주시고 같이 경청해 주셔서 우리 광명 시민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명각 국회의원 이모경입니다. 도정에도 너무나 바쁘신데 이렇게 강명시를 우리 맞선 토크를 통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방정부 최초 우리 광명시에서 기후에너지과 신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를 연계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을 마케팅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네, 전국 지자체에서 20여 개국에서 20여 개의 지역에서 우리 광명시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마케팅, 벤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에 누가 있죠? 네, 박승원 시장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다라면 우리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생존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태어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탄소 중립 제로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 이모경도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오늘 도지사님께서 많은 답변 안에 우리 광명시에게 많은 재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 약속 꼭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줄리안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 뵙게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1도시 우리 기후의병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기꺼이 그 총사령관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과 짝짝꿍이 돼서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6번째 맞선 토크인데 우리 광명시 분들 정말 특별하시네요.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꼭 저 10월
그 정원 박람회하기 전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탄소 중립이 하루빨리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크에 참석해주신 세 분 모두 일어나셔서 이벤트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아리백 정책 중 핵심인 태양광 에너지 대체 사업인데요. 경기 아리백 정책이 내일의 희망의 빛이 되기를 염원하며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전구의 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동시에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앞에 버튼 보이시죠? 버튼을 셋 외칠 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네, 환하게 밝힌 이 전구처럼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탄소 중립 정책이 경기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혀줄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맞선 토크에 참여해주신 김동연 도지사님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 줄리안 씨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맞선 토크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의자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피켓과 그리고 1.5도씨 기후 의병 장갑을 껴서 앞쪽에 보이도록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피켓을 가슴 높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사진을 향해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주강 쪽으로 좀 모여주시고요. 미리 저희가 의자 위에 비치한 장갑과 피켓을 가슴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쪽으로 퍼져 계신 우리 참여자분들께서는 주강 쪽으로 모여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자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피켓과 장갑은 오늘 행사 취지에 맞게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한 물건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셋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한번 메시지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민이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광명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창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 광명. 자, 이번에는 광명 말고 경기도로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 경기도 한 번 더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